자, 이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게다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도 진행 중이어서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준 교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피고인이 7명이에요. 네. 7명이고 2시에 시작하면 바로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공판 열리면 일반적으로는 재판 결과가 바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피고인별로 네. 주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유 요지를 간단히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결론부터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피고인별로 하기 때문에 예. 7명을 다 하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 명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한 4시쯤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3일이었던가요? 20년을 이석기 의원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중형이라고 봐야겠죠? 예, 검찰의 주장대로 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에 가담을 했고 내란을 선동했다면 그 정도 형량은 충분히 구형할 수 있고 또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년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내려지는 구형량입니까? 일반인들이 내란죄라는 건 이제 네. 딱 와닿지가 않으니까 살인죄다 예를 들어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음모죄는요. 죄로 본다면요. 살인죄라든가 중형을 예. 선고받아 마땅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능한 그런 높은 형량인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살해 의도가 없이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든가 다른 거에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아주 분명한 목적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내리는 형량 정도가 한 20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 역사에서도 실제 했던 네. 그 내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전두환 노태우 씨가 저지른 그런 행위인데요. 예. 그때 살상되었던 그 국민들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네. 예, 그 정도 형량은 충분히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20년을 구형했고 오늘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법원이 판단을 내기 전에 오늘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고민할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증거법적으로 검찰이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이 과연 녹취록 말씀이시죠? 녹취록을 포함해서 모든 네. 증거를 이야기하는 예.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되었느냐. 달리 표현한다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냐라는 관점이죠. 예. 위법 수집 증거는 우리 이 형사법에서도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도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법 총론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했느냐 이거죠. 음모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범죄 실행을 합의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 음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음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범죄 행위를 실행할 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했느냐. 네,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준비 행위가 명백하고 또 그런 준비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명백하게 인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음모라고 인정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란죄는 다른 죄와 달리 단순히 폭동을 폭동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 국헌을 물러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즉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킬 그런 목적, 고의를 초과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인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재판부에서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고민을 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로 모임 그 자체에 대한 공방도 좀 뜨거운데요. 네. 과연 이 아로가 유사시에 국가 전복을 노리는 단체였다라는 건 이제 검찰 측 입장이고 변호인 측은 그게 아니다. 그냥 단순한 식목 모임일 뿐이다. 네, 이런 식으로 허구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이 제출한 그런 증거에 의할 것 같으면 아로라는 조직은 이미 반국가단체로 인정을 받은 바 있는 민혁당의 후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아로의 존재 자체가 허구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나 재판에서는 아로가 단순히 이념 학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전복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법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네. 심정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내심의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선고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1심 선고에서 끝나지 않고 당연히 뭐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항소심을 오늘 실형이 내려지면 1심에서 이석기 의원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준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유죄 판결이 일부라도 선고가 된다면 네.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무죄라고 전부 판단이 무죄가 된다면. 난다면 당연히 석방이 네.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구속 상태 유지되고 네. 그리고 상고심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대법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그렇게 예. 워낙 공방이 하지 치열하기 않겠습니까? 때문에. 예. 예. 언제쯤이 그러면 이게 결론이 날까요? 그냥 구속 사건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신급마다 한 6개월 정도 예. 네.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만약에 이 사안 자체가 아주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매 신급마다 그런 그 6개월 예. 간의 기간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앞으로 뭐 이석기 의원 어떤 전략 취하면서 뭐 오늘 선고도 그렇고 앞으로의 항소심 준비해 갈까요? 글쎄 이석기 피고인 입장에서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공수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석기 피고인 입장에서 뭐 특별하게 뭐 입증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 뭐 좀 가장 어려운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오늘 재판 결과 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석기에 대한 공수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법 위반, 즉 내란 음모와 선동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위반. 이적 행위와 또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부분인데요. 내란 음모와 선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무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즉 이적 행위와 이적 표현물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물증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내란 음모나 선동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이적 행위 부분에 가담을 했고 또 과거에 민혁당이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입해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중형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검찰 구형량이 20년이니까요. 그거 뭐 준하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보여집니다. 낮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죄라기보다는 유죄 취지로서 만일 내란 음모 선동 부분까지 유죄로 선고가 된다면은 검찰의 구형량에 거의 가까운 형량의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만 가지고서 그렇게 중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석기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의 그 혐의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석기 의원은 내란 음모 선동입니다. 네. 나머지 이제 피고인들은 내란 음모. 네. 그러니까 선동 부분은 이석기 의원이 지금 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거로 보십니까? 음모나 선동이나 내란을 준비하고 기획했다는 부분에서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다르지 다만 않다. 이석기는 이제 그 주도적인 입장에서 네. 선동을 했다는 부분은 좀더 중요한- 양형에 가만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중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